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탕으로 만나볼 텐데요. 어제 LG전자가 한 3시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저평가 매력을 가져서 동시에 함께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려는 했습니다만 양호한 그런 시장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4,931억 원 정도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전년 동기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5%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참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LG전자 분석하기에 바빴는데요. 3가지 리포트 통해서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봤습니다. 확정 실적이 나와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지만 HA라고 해서 가전, 그리고 HE라고 해서 TV, 그리고 MC라고 해서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장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면요. 우선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이런 부분으로 판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가전 있겠고요. 에어컨 잘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북미 그리고 또 유럽 쪽 경제 활동이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 판매 이런 부분도 늘 수 있었다. 우려 대비 빨랐다라는 부분에서 속도에 대한 가능성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TV 수요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상 대비 덜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A 가전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모델 출시는 됐습니다만 업황이 일단 부진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4월, 5월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됐습니다. 고객사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B2B 비즈니스 특성상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주가 이연돼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무너졌지만 하반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DB금융투자인데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만나볼게요. 비슷하게 하나금융투자인데요.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HA 부분, 가전 부분은 괜찮았고 그리고 TV 부분은 괜찮았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MC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 축소가 기대보다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좋게 보고 그리고 BES 이 부분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LG 이노텍 보면은 기존 영업이익 118억 원을 상회했다라는 부분 얘기했는데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선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플러스 첨가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앞서 두 리포트랑 좀 다른 부분이 이 DB금융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부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두 HA 여기 가전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괜찮은데 스마트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두 증권사에서는 좋지 않게 판단했는데 2분기 실적단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좀 이견은 있었습니다. 우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벨벳 신모델 출시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2천억 원 이내로 줄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소폭
전부터 부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대 이상 MC에서 이게 스마트폰에서 봤다라는 거 좀 다르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잘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선 뭐 7월 30일 확정 실적의 발표가 돼야지 조금 더 주가에 대한 향방은 알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LG전자인데 현재 PBR 1배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세 증권사 모두 다뤘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가에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되는데 보통은 1배가 1배가 넘어야 됩니다. 하지만 1배 미만인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매우 안 좋거나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딱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일회성 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LG전자는 후자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괜찮은데 지금 일시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 지금 잡아도 괜찮은 무방한 그런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증권사에서 PBR 1배 미만으로 봤으니까 1배 미치죠. 이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매력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증권사에서도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 PBR이 0.8배, 1배 미만이죠. 똑같은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봐도요. 자, 이 증권사 역시 보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 PBR 0.78배로 봤잖아요. 역시 PBR 1배 미만. 그래서 LG전자 실적에 대해서 분석은 시비가 엇갈려도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극복해야 될 과제는 있지만 지금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서 주가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이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백화점 매출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백화점 매출이 이렇게 V자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명품입니다. 명품은 여전히 뭐 잘 팔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보시면 백화점이 먼저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명품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산발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비 활동이 재개가 됐고 5월, 6월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백화점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부진하다고 합니다. 면세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부진이 불가피하다. 3분기 역시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느껴지시죠? 면세점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출이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줄었습니다. 백화점은 괜찮아져도 면세점은 부진할 것이다. 극복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PBR 부분입니다. 역시나 PBR 기준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PBR 0.5배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 중요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돋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면세점이 또 개선이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현재 백화점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분석 더불어서 저평가 관련주 오늘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와 신세계까지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